법정 뒤집은 한마디. 결국 법정에서 직접 반박했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특검의 공소장을 정면으로 부인하면서 재판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에서 가장 관심을 끈 것은 혐의 자체보다도 황 전 총리가 법정에서 내놓은 하나의 주장입니다. 바로 자신의 이름으로 올라온 유튜브와 SNS 게시물 가운데 상당수가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정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황 전 총리는 재판부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뒤 특검이 제기한 공소 사실에 대한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자신의 유튜브와 SNS를 통해 여러 게시물을 올리며 혐의와 관련된 활동을 이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황 전 총리의 답변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정에 올라온 글 가운데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게시물이 상당히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올림픽 공원에 머물러 있던 시간에도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는 새로운 글이 게시됐다며 물리적으로 자신이 작성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재판에서는 유튜브뿐 아니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 방식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재판부가 계정 운영 방식에 대해 질문하자 황 전 총리는 인스타그램은 직접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SNS 역시 제3자가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검은 공소장에 적시된 게시물 가운데 1인칭 표현으로 작성된 글까지 제시하며 실제 작성자가 누구인지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 전 총리는 자신의 이름으로 작성된 것처럼 올라온 글일 뿐이라며 직접 작성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시 한번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재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번 공판은 게시물의 내용이 아니라 실제 작성 주체를 둘러싼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온라인 계정을 여러 사람이 함께 운영했다면 실제 게시자를 어떻게 특정할 것인지, 반대로 계정 명의자가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 역시 관련 게시물과 작성 경위에 대한 증거를 토대로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재판에서는 디지털 기록과 계정 운영 방식, 게시물 작성 과정 등이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공판에서 또 하나 눈길을 끈 장면이 있었습니다. 황 전 총리는 과거 계엄 선포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확인하려 했지만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설명도 이어갔습니다. 이는 특검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확인한 뒤 다음 기일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공판 말미에는 황 전 총리가 자신의 검사 임관 연도가 공소장에는 1984년으로 적혀 있지만 실제는 1983년이라며 웃으며 정정을 요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확인해 다음 기일에 정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번 재판은 단순히 게시물 몇 건의 사실관계를 넘어 온라인 계정의 관리 책임과 증거 인정 범위까지 다루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향후 특검이 어떤 추가 증거를 제시할지, 또 황 전 총리 측이 어떤 반박 자료를 내놓을지가 이번 사건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과연 법원은 양측 주장 가운데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하면 가장 빠르게 실시간 이슈를 받을 수 있습니다.